자, 이번에는 스포츠 교육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은요, 지금 페이지 135쪽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단원이 쭉 나와 있죠.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되어 있다고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은 1단원, 2단원, 3단원 해서 쭉 7단원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1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묶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단원을 따로 떼서 보시고 그 다음에 6, 7단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3단원이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1, 2단원 보시고 3단원 본 다음에 4, 5, 6단원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교육학에서는 특히나 또 5단원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5단원은 따로 떼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단원부터 4단원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조금 적은 편이고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135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서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스포츠 교육학 1단원부터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개념을 잡으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금 1단원의 제목이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회학과 스포츠 사회학이 크게 다르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있듯이 스포츠 교육이나 교육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좀 큰 맥락을 먼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보는 부분이 지금 스포츠 교육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 스포츠 교육학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잡으실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잘 잡아 놓으시면 한 3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가실 수, 그냥 정답을 맞추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자, 먼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질까요?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있는 노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죠.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첫 번째, 나이 불문. 옆에 뭐 134페이지나 135페이지 위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일단은 제목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거는 나이가 상관없다. 나이 불문, 즉 모든 연령이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혹은 남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죠. 성별도 상관없죠. 성별 불문.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교육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나 성별이나 뭐 만약에 뭐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질까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교육이죠. 뭐 시골에서도 그냥 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집에서도 엄마한테 배울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거 자체는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교육은 스포츠 교육으로 봤을 때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과 그리고 전문체육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책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학교체육이랑 생활체육이랑 전문체육을 모두 다 포함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전인적 성장을 추구한다. 괄호하고 지덕체라고 써주세요. 들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인데 문제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문제에서 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책에 먼저 써놔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상관없다, 성별 상관없다, 그리고 뭐 상황도 상관없이 모든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교육의 특징인데, 그렇다면은 스포츠 교육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육이라는 거,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자체는 누구든지 어디서든 나이 상관없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든 아니든 모두 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만을 스포츠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혹은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학교 체육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체육과 그리고 이제 엘리트 체육이라 그래서 전문 체육, 이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스포츠 교육이다 라는 거 개념 잡으시면 되고, 세 번째, 전인적 성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교육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성장 혹은 뭐 신체적인 능력을 더 키우거나 기록을 키우는 부분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 성장이라 그래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꼭 교육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체육사를 선택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체육사 할 때도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116페이지에서 뭐 보셨을 때 교육입국조서 고종 얘기하면서 그때도 이제 지덕체를 다 조화롭게 가르쳐서 이제 전인교육하는 부분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스포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 이 부분 들으시면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제 문제가 조금 꼬아서 나올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뭐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린 보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지덕체를 다 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해서 이거는 꼭 개념을 잡고 이 스포츠 교육학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념만 명확하게 잡고 계셔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으로 볼 때는 당연한 얘기인데 하실 텐데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은 이걸로 인해서 맞추거나 틀리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이렇게 세 가지 개념 꼭 잡고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35페이지에서 스포츠 교육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역사 부분은 사실 교육학에서 잘 나오진 않고요. 나온다고 해도 혹시나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20문제 중에 8문제까지는 틀리실 수 있죠. 12문제 맞추시면은 이제 평균도 맞추시는 거고 8문제 맞추시면 과락을 넘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뭐 역사 부분은 교육학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보실 텐데요. 일단 스포츠 교육의 역사를 봤을 때 1950년대 이후에 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수업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뤘다. 수업 활동에 대한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다 해서 수업 활동에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연구의 방향 또한 학생의 학업 성취였다. 학생의 학업 성취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수업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된 부분이었고 학생의 학업 성취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1960년대가 되면서 체육학 문화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라는 연대와 체육학 문화운동이라는 부분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설명을 보시면 스포츠 교육학의 태동을 촉진시킨 외적 동인이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더욱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았다. 그 원인 중에 하나,
그 촉진제 중에 하나가 체육학문화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체육계 내에서 지배적으로 퍼져 있던 체육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이로 인해서 스포츠 교육학이 더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체육 분야에서의 혁명적 사건으로 체육의 학술적 연구를 정당화시키고 더 나아가 학교 체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하나의 좋은 계기였다. 스포츠 교육학 입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1970년대 이후에도 급속하게 계속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스포츠 교육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라 그래서 이제 스포츠 교육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체육학의 하위 학문 분야다라고 나오는데요. 스포츠 교육학은 다른 과목도 그랬듯이 스포츠 과학의 하위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체육학의 하위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개념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의 스포츠의 교육적 발생,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교육과 그런 교육 행위를 다 포함하는 부분이 스포츠 교육학이다라고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티칭과 코칭의 과정, 결과, 그리고 체력과 체육 및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학교, 지역사회 및 클럽에 있어서의 스포츠, 체력,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의 내용, 과정 및 결과